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안 되지만 임대사업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임대사업자분들이 5월 9일까지 일반 과세로 팔지 아니면 50% 공제를 받고 양도세 중과세로 팔지 고민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임대주택을 어떻게 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임대사업자분들이 올해 5월 9일까지 일반 과세로 팔까? 중과 안 되게 아니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그 5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고 차라리 양도세 중과세로 팔까? 이걸 고민하시는 겁니다. 어떤 게 세금이 적을지.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까? 모든 임대사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 임대사업자 중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지 못하지만 저특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8년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이 장특공이 가능한 임대사업자분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8년 임대 채우기 전에 팔 거냐, 일반 과세로, 아니면 중과는 되지만 장특공이 가능하니까 8년 또는 10년 채우고 나서 팔 거냐,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실제 어떻게 양도세가 나올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이제 5월 9일까지 일반 과세로 팔 때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 대상을 보면, 자, 가장 먼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공임대나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의 경우에 건설임대는 좀 예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붙은 이유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매입 임대는 이 50%, 70% 장특공 혜택이 없습니다. 건설 임대는 있죠. 이 매입 임대는 민간 매입 임대.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27년까지는 아직까지 혜택이 있습니다만 매입 임대는 없어졌으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이렇게 일반 과세로 팔지 아니면 중과로 팔지 고민하는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50%, 70% 장특공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해야겠죠. 크게 두 가지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면적 요건만 있었다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이 면적 요건에다가 플러스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이 요건을 추가로 붙습니다. 당연히 5% 임대료 증액 제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걸 잘 지킬 건, 참고로 단기 임대나 단기 민간 임대, 과거 5년짜리, 4년짜리 이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아니라는 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70%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했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6억 초과, 비수도권은 3억 초과인 경우, 이분들은 금액 조건 미달로 안 되는 거니까. 아니면 공시가 6억 이하는 됐어요. 하지만 2018년도 9.13 대책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 자, 국내에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거기다가 준공공임대나 장기일반 민간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되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50%, 70%
장특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반 과세를 판다는 건 다주택자가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하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발표했던 2월 10일날 발표했던 그 보완 방안에 따라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4개월은 기존의 조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까지 자금 치르거나 아니면 작년 10월 15일 날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자금 치른다면 일반 과세로 팔 수 있는 거죠. 중고 안 되게. 그리고 만약 이제 임대 사업자니까 당연히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거예요. 26년 2월 10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이 28년 2월 11일까지 이사 나갈 수 있다면, 만약 이사 못 나간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팔질 못하니까. 예, 당연히 이때까지 임차인이 이사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팔 수 있어. 그 가능한 조건일 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과세로 팔아요. 양도 차익은 8억입니다. 보유 기간은 6년, 7년 두 가지가 있네요. 먼저 6년을 보면 이게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도 6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거죠. 하지만 양도세 중과배제 못 받아요. 하지만 이 중과되기 전에 파는 거니까 일반 과세로 팔 수 있어서 일반적인 장특공 1년당 2%인 12%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약 2억 8,456만 원이에요. 이건 6년째 파는 거고, 자, 7년 보유하고 보유 기간도 7년이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임대 기간도 7년입니다. 하지만 역시 양도세 중과배제 이걸 받지 못하고 5월 9일까지 팔아서 일반 과세로 파는 경우, 그러면 일반적인 장특공 1년당 2%니까 7년이면 14% 공제 받고, 이때 양도세는 2억 7,717만 원 정도예요. 자, 똑같은 경우로 만약에 이 임대사업자가 자, 보유기간도 8년이고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기간도 8년입니다. 주택 취득하자마자 8년짜리 등록해가지고 8년 채우고 파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가지고 장특공 50%나 70% 이게 가능한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양도 차익은 8억 똑같아요. 보유기간도 8년이고요. 다만 이제 이 파는 분이 2주택자입니다.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자하고 그 다음에 주택 3개 이상일 때 이렇게 달라지죠. 2주택자는 플러스 20%포인트 세율이 추가되는 거고, 3주택 이상자는 플러스 30%포인트가 추가되는 거고, 자, 2주택자예요. 차익 8억이고 기간 8년. 역시 임대 사업자로 임대한 기간도 8년. 그럼 장특공 50% 공제 받네요. 즉, 이 경우는 양도 차익 8억에서 먼저 50% 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4억을 빼주죠. 그럼 4억이 남아요.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 빼면 3억 9,750만 원.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 20%포인트가 추가되는 거죠. 이때 세금이 약 2억 3,387만 원이고요. 3주택 이상이면 똑같은 조건에서 8억 8년 50% 공제 받으면, 자, 8억에서 50% 공제 받고 여기에 이제 기본 공제에다가 과표, 거기다가 플러스 30%포인트 추가되면 양도세는 약 2억 7,755만 원 이렇게 됩니다. 비교해 볼까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반 과세로 파는 것보다는 확연하게 세금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되려 일반 과세에서 7년 보유하고
일반 과세를 파는 것보다 7,717만 원 이것보다 50% 공제받고 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를 파는 게 세금이 더 많습니다. 끝 단위가 7,755니까 약 한 4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잖아요. 네, 큰 차이가 안 나요. 양도 차익을 15억까지 한번 늘려볼까요? 자, 이때 경우에도 6년 보유하고 일반 과세를 팔면 양도세가 약 5억 7,963만 원, 7년 보유하고 일반 과세를 팔면 약 5억 6,478만 원. 똑같은 조건에서 50% 공제받고 중과세를 팔 때 2주택자는 약 4억 7,027만 원, 3주택 이상은 약 5억 5,249만 원인데 이때에도 2주택자는 일반 과세에 비해서 확연하게 세금이 적어지지만 역시 3주택 이상자로 중과돼 버리면 50% 공제를 받아도 일반 과세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양도 차익에 따라 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언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지금 사례는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한참 있다 등록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럼 당연히 세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고 나서도 임대주택을 언제 팔았는지 지금 제가 예시드린 사례는 8년 끝나자마자 바로 판 경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8년 끝나고 나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9년째, 10년째 또 그 이상 가지고 있다 팔 수 있거든요. 그때도 역시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득인지는 반드시 팔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해야 되고요. 세무사님 만나실 거라면 최소 세 분 세무사님 만나셔가지고 의견 듣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는 받지 못하지만 저특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나 70% 이게 가능한 임대사업자분들이 8년 임대하기 전에 지금 팔아가지고 일반 과세로 팔지 아니면 이 공제 받기 위해서 8년 또는 10년 임대하고 공제받고 중과세로 팔지 이게 고민이라면 꼭 이 네 가지를 체크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이 몇 개인지 그 주택 수에 따라서 아까 달라졌잖아요. 자, 그 다음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까지 얼마큼 걸렸는지 바로 등록했는지 아니면 한참 있다 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고 나서 언제 팔았는지 그 양도할 때까지 기간 여기에 따라서도 세금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50%나 70% 공제 받기 위해서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8년, 10년. 그러면 자, 그때까지 내가 납부할 종부세 부담. 자, 앞서 이 양도세 중과배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2018년도 9.13 대책 여기 해당이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서 거기에다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준공공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동안에 종부세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8년, 10년 채울 때까지 내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도 감안해야 됩니다. 네, 다 감안해가지고 어떤 게 이득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면 반드시 파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